1. 작은 실마리부터 들여다보기. 제발 자신있게 살고 싶어요. 자존감 낮은 사람이 자주 듣는 말. 자존감. 누가 이것을 마다할까? 자아, 존중, 감정. 이 세 낱말은 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과 그가 인생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인간의 내적 확신을 뜻한다. 어떤 이는 이것을 느끼고 어떤 이는 느끼지 못하며 또 어떤 이는 느꼈다 못 느꼈다 바뀌기도 한다. 누구든 이것이 뭔지는 안다. 지금까지 내가 상담하며 만난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자아 존중감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 어떤 형태로든 다들 자존감이 주된 관심사였고 대부분이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 애쓰는 중이었다. 그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은 대충 이랬다. 좀 더 자신있게 살고 싶어요. 살면서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신감, 자기 확신, 자의식이란 표현도 자존감과 똑같은 뜻으로 종종 쓰이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감정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므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그 상황이 그를 짓누를 때 피어오르는 것은 바로 마음속 감정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막상 느껴지는 것은 낮은 자존감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불안과 수치심이다. 불안과 수치심 역시 몸으로 드러난다. 여기저기 근질근질하고 심장박동은 급격히 빨라지며 위나 가슴께가 묵직하게 아프다. 호흡곤란, 경련, 마비감 역시 우리가 불안과 수치심에 사로잡혔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런 증상은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런 상태에서는 슬픔, 실망감, 무력감, 분노 따위의 감정도 따라오기 쉽다. 몸에 바로 표시도 난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도무지 바뀌지가 않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은 어떤 걸까? 대표적인 예가 그냥 좋게 생각해 라는 말이다. 긍정적인 사고, 밝은 생각. 참 좋은 말이다. 하지만 남한테는 툭 던지는 이 말도 막상 자기 얘기가 되면 쉽지 않다. 비슷한 말들은 더 있다. 걱정 마,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뭘 떨고 그래? 남들이 뭐라던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은 혼자 하든 남이 해주든 공허하긴 마찬가지다. 어떤 여성이 속으로는 전혀 믿지 않으면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우렁차게 나는 예쁘다! 라고 되풀이해 말한다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하기만 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믿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고양이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제자리를 빙빙 도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가끔 불안을 느끼긴 해도 자신을 본격적으로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다. 마음속 의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긍정의 목소리를 잡아먹기 때문이다. 서투르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창피당할까봐 마음이 짓눌리는 듯한 불안은 몇 마디 응원이나 충고로 몰아내기엔 너무 깊고 강하다. 자존감이 훼손된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런 독백이 오간다. 그래, 네 말은 잘 듣고 있어. 그런데 믿기지가 않는걸.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도무지 바뀌지가 않아. 나 또한 앞에 몇 줄을 쓰면서도 끊임없이 회의에 사로잡혔다.
이토록 복잡한 주제를 글로 쓸 만큼 내가 능력이 될까? 설상가상 수북이 쌓인 종이더미가 눈에 들어오자 이런 생각이 든다. 틀렸어. 난 못해. 이제 이 의심이 모든 생각을 차단한다. 그러면서도 내 안의 다른 한 부분은 당연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책을 처음 쓰는 것도 아니잖아. 할 말도 꽤 있고. 그럴 때 나는 일단 마음속 목소리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본다. 걱정 많은 나와 용기를 북돋는 나 중 어느 쪽에 더 믿음을 실어줄지 고민한다. 내가 도대체 왜 책을 또 써야 하는지,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인지 자문자답하는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책상 옆에는 피아노가 있다. 책 같은 건 당장 때려치우고 피아노나 신나게 치고 싶은 충동이 솟구친다. 하지만 나는 끈질기게 자리에 앉아있기로 한다.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 마음속 여러 목소리 중 적어도 한 가지에는 확실한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무조건 버텨야 돼. 삶을 어렵게 만드는 자기회의. 다행히 나는 자존감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축은 아니다.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주제를 다루기에 딱 적합한 인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노력을 통해 자신감이 부족했던 과거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완벽할까? 이런 온갖 생각들이 여전히 내 글쓰기를 방해한다. 공교롭게도 내가 기술하려 했던 그 상태가 바로 지금 내 상태라는 것이 퍼뜩 떠오른다. 자기회의. 한 인간을 마비시키고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 물론 누구나 살다 보면 방금 나처럼 불쑥 자기회의를 겪곤 한다. 다만 이것이 꽤 자주 혹은 삶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을 괴롭히면 이 사람은 자존감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때때로 이 심리 상태를 경험하는데 특히 강도가 높고 격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자존감 결핍이라고 부른다. 불안, 우울, 강박 같은 흔한 심리적 문제들이 그렇듯 자존감 결핍도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과장된 형태라고 보면 된다. 가령 한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그의 마음 상태는 조금 강한 비관주의에서 시작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것까지 확장된다. 우울한 사람은 그 무엇에도 의욕이 없고 도무지 자신을 추스르지 못한다. 세상은 암흑천지고 그냥 이런 가혹한 삶에 종지부를 찍을까 싶기도 하다.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의 의미를 궁금해한다. 어떤 강력한 신앙에 결속되어 있지 않는 한 만족할 만한 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비관주의 또한 주변에서 쉽게 보는 삶의 태도다. 인생이란 수많은 위험과 예측 불가능성을 포함한다. 이따금 공허해지고 비탄해졌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기분 역시 평범한 감정이다. 우울증이란 단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이런 생각과 느낌이 과장된 상태일 뿐이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든 극도로 확대해서 인지하고 긍정적인 것은 축소해서 인지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않으려는 감정 상태에 빠진다. 자존감 부족 역시 자신의 약점과 타인의 강점을 자기 식대로 확대해서 인지하고 자신의 강점과 남의 약점은 축소해서 인지하는 어떤 과장된 감정 상태라고 보면 된다. 물론 자존감 결핍을 겪는 사람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과소평가하는 일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